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창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정 질문에 앞서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국의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봉화 석포제련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과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아연 제련소로 지난 수십 년간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제련소는 봉화군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 상권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석포제련소는 수질, 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잇따른 산업재해로 지역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사업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석포제련소의 경제적 기여만을 강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석포제련소가 그동안 환경과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석포제련소는 단순히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넘어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 방식을 단순 폐쇄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석포제련소 폐쇄는 봉화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수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지역 상권은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경북도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중으로 현재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와 연계되어 봉화군의 지역경제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포제련소는 더 이상 환경오염 문제와 산업재해로 지역사회의 불안과 고통을 안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황골탈퇴한다는 심정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련소 측에 다음 사항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선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설비 투자 확대, 노동자 참여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경영진의 안전의식 강화 등 획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기업 정보 등을 공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석포제련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석포제련소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만 석포제련소는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아연 국내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적 가치를 가진 기업입니다. 따라서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봉화군과 나아가 경북 북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쇄만이 해결책이 아닌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TF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석포제련소는 직영 및 협력업체 등 직접 고용된 1000여 명의 임직원과 약 5천여 명의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및 산업재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외버스 노선 감축과 운행 축소로 인해 경북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이 서울을 비롯한 광역권으로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산촌 지역에서는 자차 이용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동권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봉화만 보더라도 서울 봉화 간 유일한 이동수단인 시외버스 노선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총 6회 운행해서 올해부터 화, 수, 목 3일은 절반인 3회만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노선의 월 평균 이용객은 1,400여 명이고 운영 횟수가 주 42회에서 33회로 줄어들었음에도 운송업체인 경기고속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추가적인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봉화군과 같이 고속도로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 서울 접근성이 낮아 직행버스 노선의 운행 축소 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봉화군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과 같은 대다수 교통 취약 지역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현재 경북도는 비수익 노선 지원 사업으로 도내 시외버스 7개사에 대해 1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 봉화 노선을 유일하게 운행하는 경기고속 등과 같이 도내 회사가 아닌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봉화군과 같은 교통 취약 지역의 광역 노선은 계속해서 감축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송, 영양, 봉화, 울진, 의성 등 경북 북부 군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 운행에 경북도 소속 운송회사는 없고 경기고속이나 대원고속과 같은 경기도 업체만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울 접근성은 전적으로 타 지역 운송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국비 41억 원이 지원되는 벽지 노선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시외버스 노선 지원에 예산의 최대 10% 한도를 두었지만 올해부터는 한도 없이 지원이 가능함에도 시외 노선 지원은 단 한 개 노선에 3,4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은 20개 벽지 노선에 6억 9천만 원, 경남은 47개 노선에 3억 3천만 원을 배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최소한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 위해 경북 교통 취약지역 노선 운행업체와의 협의를 경상북도가 주도해야 하며 타 지역 운송업체가 운영하더라도 광역권과의 취약 노선도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기도 소재 운송업체가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경북도가 지원을 회피한다면 결국 피해는 경북 북부를 비롯한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의 이동권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도의 책무인 만큼 필요하면 경기도와 협의하여 상호 보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벽지 노선 지원 사업의 경우 시외버스 벽지 노선을 현재 한계에서 교통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권과 교통 취약 지역 간 연결 노선에 좀 더 배분되도록 예산 확대와 탄력적인 예산 배분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역 노선이 축소되는 경우 인접 거점 도시와의 연계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봉화 간 노선 확대가 어렵다면 봉화 영주 간 노선을 확대하여 봉화 주민들이 영주를 통해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산 확대 편성과 연계 노선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 교원 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우리 농어촌 학생들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 학생이 없습니다. 도내 전교생이 10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는 421개에 달합니다. 본의원 지역구인 봉화군의 경우 15개 초등학교 중 14개 학생 수가 절대 부족한 소규모 학교입니다. 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성군의 경우도 14개 중고등학교 모두가 전교생이 100명 미만으로 미래가 암울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렵고 학습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도시 학생과 비교했을 때 교육 격차가 벌어져 결과적으로 학교 존립과 지역 상하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에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원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도내 시지역의 초등학교 교원 수는 평균 24명인데 반해 군 지역은 16명에 불과합니다. 중고등학교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지역 중학교 교원 수는 평균 27명으로 군 지역 평균 15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됩니다. 고등학교 평균 교원은 시지역이 40명이지만 군 지역은 26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일 수 있지만 수많은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여러 선생님의 지혜와 다양한 경험 등 교육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은 심각하게 열악합니다. 노후한 학교 건물, 부족한 교육 기자재 등 열악한 교육 인프라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학업 성취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는 전문적인 진로 상담 교사와 심리 상담사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로 및 진학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환경 문제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교육 환경은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학부모가 늘어나면 지역 인구는 줄고 이는 다시 학생 수 부족과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을 경북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만큼은 도시와 농촌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과 농어촌 지역 교사 인력 충원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안, 그리고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의 정원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무직 근로자 400여 명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전국 공기업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경부 교육청에는 9,883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60세인 공무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평균 출산 연령 또한 상승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0대가 되어서도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하면 개인은 물론 경북 사회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은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이 일정한 소득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지속하면 경제 전반에 매우 큰 파급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지난 3월 1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 인권위가 이번 권고를 내놓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독일과 일본은 이미 65세인데도 단계적으로 더욱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직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1,000여 명의 결혼이 발생하고 있는데 처우 문제와 노동 강도로 신규 지원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는 근로자들은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높아진 노동 강도가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결혼 사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도 숙련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정년 연장 문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시기 문제일 뿐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정년 연장을 발표한 이상 정부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년 내에 반드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우리 경북도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교육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을 전국 최초로 선언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노정 갈등 해소의 윤활제가 됨과 동시에 전국 교육 정책을 선도하는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만 60세인 도교육청 교육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행정안전부와 동일한 수준인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호 의원님께서 봉화석포 재련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대안, 또 시외 버스 노선 축소에 따른 주민이동권 침해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 농산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봉화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석포 재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포 재련소는 연간 약 37만 톤의 아이언괴를 생산하며 국내 아이언 수요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4위 규모입니다. 석포 재련소가 폐쇄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자동차, 철강, 기계, 전자부품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아연 공급 부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도에서는 석포 재련소의 조업 중단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11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당 부서 담당 실국장, 또 환경, 경제,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석포제련소 이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는 낙동강에서 생활용수를 취사하고 있는 유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한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아울러 석포제련소 폐쇄 및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장 이전이나 유지의 현실적인 가능성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전 당사자인 석포제련소도 함께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이전 또는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 환경오염 예방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포제련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처안의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봉화군의 고용 축소, 또 지역 경제의 위축이라는 손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조업하며 또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정기적인 환경 점검과 점검 결과를 알기 쉽고 또 투명하게 제공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 또 지역 주민, 석포제련소 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기능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서 영풍제련소 인근의 석포면과 또 하류의 소천면 주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환경오염 및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사업장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과 같은 친환경 공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또 석포제련소가 환경윤리 등 ESG 경영을 강화해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제련소와 봉화군을 비롯한 경부 북부 지역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임직원, 협력업체 등에서 약 한 1,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고용 외에도 지역 내 소비 활동 등 지역 상권 유지와 활성화에 기여가 높은 지역의 핵심 산업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포제련소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설비 개선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사업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확대, 또 지역 공헌 사업 추진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석포제련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최선의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F부서 노선 축소에 따른 주민 이동권 침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릴 순서입니다만은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경제통상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최영숙입니다. 먼저 도민의 교통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창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광역 취약 노선 유지를 위한 시외버스 벽지 노선 지원 사업 및 예산 확대 방안 마련과 또 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방지를 위한 도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는 전국 최대 면적으로 국토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또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오벽지 지역이 많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북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고 자가용도 확대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버스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운송업체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에 있습니다. 이에 운송업체는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경영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은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대중교통 불편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매년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운송회사의 손실액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여 이용객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도 또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 주민이 병원 진료나 또 자녀 집 방문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하루 몇 번만 운행하는 시외버스로는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운송 손실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타 지역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지역 주민들은 시외버스 이용에 더욱 불편이 클 것으로 또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먼저 이용객이 적어 운행 중단을 희망하는 서울, 대구 등 광역 노선에 대해서는 도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도와 또 운송업체 그리고 또 운행 손실 등 노선 운행 협의를 지금 적극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 단일 행정구역 내에 운행 손실을 지원하고 있는 벽지 노선을 장거리 시외버스 노선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지만 또 도민의 교통 불편 최소를 하는 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와 또 시내버스 그리고 농어촌 버스, 열차 등과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도 서로 연계함으로써 이용객들이 기다림 없이 환승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체계도 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교통편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또 협조를 해주신 박창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욱 의원님께서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과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의회 운영위, 장애인 교육 지원 특위, 경북대구 행정통합특위위원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 교육청 학교 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애쓰시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소천면 아이들에게 아동 도서를 기증하셨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과 도시의 심각한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먼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은 학교 가꾸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도농 어울림 학교 등 소규모 학교를 진화하기 위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학급당 2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 학교 전문 강사제 운영, 연립관사 신정축, 전보 및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사상 혜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교육부 주관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시행 이래 5년간 전국 최다인 17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와 농산어촌의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격차 및 교원 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좋은 정책은 확대 강화하고 더욱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들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사업 중 도시 큰 학교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장점을 상호 활용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인근 소규모 학교 간의 공동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새로운 정책으로는 농어촌 초중통합학교 중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IB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고 작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한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북 온라인 학교와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원 충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을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교육부에서 배정하고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학교에 많이 배정을 하게 되면 큰 학교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의 기간제 교사 등 여력이 있으면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정하여 학생 감소에 따른 교사 감축에 대비하고 적정 규모 육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지금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방안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울진, 영덕, 청송, 영양 4개 지역에 8년 연속 근무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 우선 전형을 도입해서 농어촌에서 자주 1년만 되면 떠나는 그런 것을 한번 방지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농산어촌 학교가 교육에 사각지되지 않도록 교육 환경 및 여건 개선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또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7개 학교에 에듀버스 5대, 택시 7대를 추가 지원하였고 올해부터는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고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찾아오는 정주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봉화의 한국산림과학고나 한국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 미래교육지구 등의 사업을 통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원 정년 연장을 경북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은 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정년을 65세로 규정한 2018년도 외부 유탁 능력 전환자와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을 통해 변경한 상황으로 2,300명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직원입니다. 또한 전체 공무직 대상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정년을 연장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또한 시설물 관리,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 근로자 412명을 대상으로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함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체 교육 공무직원 9,900여 명 중 19%에 해당하는 특수운영 직군인 청소원, 문단속 요원, 당직 전담 직원 1,900여 명에 대하여 정년을 만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달리 2018년도 외부 유탁 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정년을 만 65세로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교육 공무 직원 8,000여 명에 대해서는 일반적 공무원과 동일한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령화 사회와 고용 안정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인 60세와 2033년 만 65세가 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에 따른 소득 공백을 고려하면 정년을 단계별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사회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되어 있어 청년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를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년 연장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정년제도 마련을 위해 한 발 더 앞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육청과 교육청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의 감사를 드리며 교육 공무 직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